10분 AI.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AI로 정의하는 웹인 NL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5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2025년 5월 20일부터 사흘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5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적인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웹 개발자, IT 전문가들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인들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력,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가지 서비스, 향후 발전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올해는 AI 에이전트, 개발자 도구, 오픈 플랫폼 등 신규 기능, 그리고 주요 업데이트가 발표되는데요. 특히 AI 부분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올해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구글도 비슷한 시기에 구글 I.O.라는 그런 또 개발자 대회를 좀 열고 있는데요. 역시 AI 부분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식으로 AI 전략을 짜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오픈 에이전틱 웹이라는 기체를 내걸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하고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픈 에이전틱 웹이란 AI 에이전트가 개인, 조직, 팀은 물론이고요. 전체 비즈니스 전반에 작동하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보자. 즉, 기존의 우리 인터넷 환경 자체를 생성 AI를 이용해서 고도화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에이전트와 관련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두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먼저 MCP 지원입니다. MCP는 10분 AI,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에이전트, LLM 사이의 프로토콜입니다. 즉, 개별적으로 에이전트끼리 뭘 통신을 한다거나 LLM끼리 통신한다거나 기타 등등을 할 때 제각각 만들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노력 낭비거든요. 시간 낭비고요. 그래서 바퀴의 재발명을 피하고 표준적인 프로토콜을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에이전트, LLM 사이의 통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자. 이게 바로 MCP의 목표입니다. 바로 이 MCP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클라우드인 애저, 그리고 자사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인 시멘텍 커널, 그 다음 놀라운 게 이겁니다. 윈도우 11에도 MCP를 도입해가지고 파일 시스템이나 운영체제의 다양한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자. 즉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요 MCP를 지원하고, 또 MCP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보안입니다. 왜냐? MCP는 로컬에서 동작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인증 절차라든지 아니면 공격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신경 쓰지 않은 프로토콜입니다. 원래 그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확장이 되고, 또 보안 침해 요소에 민감한 자료들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보안 인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인증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바로 NL웹입니다. 에이전틱 환경을 위한 개방형 프로젝트로서 HTML과 유사한 역할을 하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은 뒤에서 드리겠지만, NL웹을 이용해가지고 기존의 웹에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NL웹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선 내추럴 랭귀지 웹입니다. 그래서 NL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는 사용자가 선택한 모델, LLM 모델이겠죠? 그리고 자체 데이터를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위한 풍부한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기존 웹사이트 개발하셔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이걸 현대화하고 그리고 생성 AI를 도입해보자. 이러면 손대야 될 게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이제 머리가 아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느냐. 이게 바로 NL웹에서 지원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능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웹사이트 운영자가 원하는 AI 모델, 그리고 자체 데이터를 연결해가지고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사용자가 웹 콘텐츠와 직접 상호작용하며 풍부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얻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사람의 사용자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대리하는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NL웹 엔드포인트는 MCP 서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웹사이트 운영자는 필요시 AI 에이전트들이 해당 사이트의 컨텐츠를 쉽게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는 사람이 웹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검색 창으로 들어간 다음에요. 필요한 걸 검색해서 목록을 보고 눌러서 보는 이런 방법이었잖아요. 만약 에이전트가 그렇게 한다. 물론 뭐 웹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웹을 긁어와가지고 뭐 할 수는 있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따라서 NL웹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에이전트도 접근해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작동 방식을 한번 볼까요? 우선 기본 아이디어는 웹사이트 퍼블리싱을 위한 스키마나 ORG 또는 예전에 블로그들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익히 눈에 들어오는 RSS 같은 반구조화된 형식을 활용합니다. 요걸 LLM 기반 도구와 결합을 하죠. 그래서 인간, AI 에이전트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거는 특정 기술에 얽매이지 않아요. 즉 기술 중립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뭐 바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모든 주요 운영체제를 지원하고요. 개발자가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구성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 모든 주요 모델, LLM 모델이죠. 그리고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스키마나 ORG는 마이크로소프트 빙 또는 구글 검색 엔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페이지를 마크업하기 위해서 웹마스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통된 어휘집합, 즉 태그셋을 제공하는데요. 요거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즉 검색 엔진이 이해한다는 말은 뭐죠? 컴퓨터, 기계가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성형 AI가 그걸 이해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단 말이죠. 오히려 더 자이너보다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바로 요 기존 인프라를 이용해가지고 NL웹을 한번 동작시켜 볼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취한 아주 실용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웹 게시자 또는 퍼블리셔에게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도 도입하지 않겠죠. 핵심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검색하는 방식을 변화시킨 AI 이점을 웹사이트 자체에 직접 적용하는 겁니다. 즉, 뭐 별도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또 다 뒤집어 엎고 이게 아니고요. 웹사이트 자체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쉽게 생성형 AI를 도입할 수 있는 물꼬를 한번 터볼까? 이게 바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즉, 에이전틱 시대에 웹사이트가 대응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핵심이겠죠. HTML의 도입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웹사이트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NL웹을 통해서 모든 웹 퍼블리셔가 자신의 사이트에 지능형 자연어 환경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연동 포인트를 크게 가져간다. 이게 바로 웹 퍼블리셔들이 원하는 바거든요. 현재로서는요. 또한 웹 관련해서 에이전트 웹 또는 에이전트 경제 계속 성장할 겁니다. NL웹은 웹 게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웹사이트가 다른 에이전트하고 상호작용하고 거래하고 검색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플랫폼 중립성. 앞서 제가 설명을 잠깐 짧게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운영체제, 윈도우, 맥 OS X, 리눅스 다 지원합니다. 벡터 저장소는 쿼드런트, 밀버스, 에즈 AI 서치 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LM은 뭐 당연히 챗GPT, 제미나이, 엔트로피 등등 LLM을 지원을 하죠. 경량이면서도 확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위치한 클러스터로부터 랩탑 그리고 우리가 손에 쥔 단말들, 엣지 단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플랫폼에서 동작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클라우드 클러스터에서도 NLWeb을 이용해가지고 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탐색하는 그런 방법으로 동작하고요. 랩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그 애플리케이션이 NLWeb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사이트들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전화기 같은 경우는 내가 당장 뭐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타이핑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들 요청하면 NLWeb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이트의 정보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아키텍처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앞서 사람하고요, 에이전트, 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각형이 NLWeb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용자인데 일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사용자나 사람이나 에이전트가 RESTful API 엔드포인트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요.
두 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크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 하나는 MCP인데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감이 아마 오실 겁니다. 이 에스크는 실제 사람이 접근하는 데 쓰는 겁니다. MCP는 누가 쓰느냐? 에이전트가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사용자가 어떤 자이너 질의나 아니면 MCP 관련 질의를 던지면 받아가지고요, 바로 NR 웹 핸들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기존에 검색이 이미 됐거나 정보가 처리되어 있으면 벡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인베딩된 어떤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요거를 포매팅해서 응답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RSS, JSON, 스키마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반정의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예, 그걸 사용자하고 에이전트 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해석하기가 쉽겠죠. 만일 NRF 핸들러가요, 딱 보니까 기존의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연관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직접 LLM을 호출해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또 받아가지고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형식한 다음에 반정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되돌려주는 이런 방법으로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MCP 쪽을 조금 더 볼까요? MCP를 이제 지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MCP 엔드포인트만 따로 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크는 이미 봤죠. 자, 여기 보면 클로드 데스크탑 같은 호스트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MCP 지원하는 호스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호스트 안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이용해가지고 MCP 프로토콜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엔드포인트로 접속해가지고요, 역시 요청을 변환해서 NR 웹 핸들러한테 보내면요, 아까 벡터 데이터베이스 또는 LLM 쪽으로 가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MCP 관련한 형태로 응답을 변환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 딱 주면, 아니면 위로 딱 주면 드디어 호스트에서 MCP 응답이 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다시 LLM으로 넘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키텍처를 우리가 봤으니까요, 실제 사례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화면을 좀 세우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NRF 서치 프로타입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는데, 여기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오라일리라고 전 세계 IT 쪽 관련한 아주 큰 출판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라일리에서 사파리라는 그런 전자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오라일리뿐만이 아니고요, 에리슨 웨슬리라든지 프렌티스 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출판사 책들을 어카이빙 해가지고 요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기존에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사파리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아니면 외부로 공개된 사파리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목록을 보고 필요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자이너 처리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검색 엔진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NLWeb을 이용해 가지고 접근을 하는, 요거는 물론 이제 사용자 관점입니다. 에이전트 관점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명 좀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사용자인데 자이너로 질문하고, 그리고 NRF를 통해 가지고 가져온 결과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질문합니다. 엉클밥, 저 클린코드 지으신 분이죠. 엉클밥이 지은 책이 뭐야? 라고 자이너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NRWeb을 이용해 가지고 오라일리 사이트 쪽 NLWeb 핸들러 쪽으로 접속해가지고요, 필요한 정보, ask 엔드포인트로 들어가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요, 그거를 뿌리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검색하는 쪽하고요, 실제 검색을 처리하는 쪽하고 두 개가 분리가 되고요, 검색을 처리하는 쪽은 오랄리 사이트 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정형화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비즈니스 로직을 간단하게 만들어 놨을 겁니다. 즉 기존 검색을 타면 오랄리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사파리로 들어간 다음 검색 엔진을 타면 일반 검색 엔진을 쓸 거고요, 그게 아니고 NRF을 쓰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엔드포인트, 외부에서 요청을 엔드포인트가 받아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넘기는 그런 방식을 택할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실제 채팅 인터페이스처럼 보이죠. 그러면 엉클밥이 지금 몇 가지 책이 뭐야 하면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언뜻 보면 그냥 일반적인 검색 엔진하고 유사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구동하는 방식은 좀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LN 웹 컨텍스트라는 문구가 딱 나오죠. 이게 뭐냐? 바로 NR 웹을 이용해 가지고 가져온 결과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뭐 사례 보면 비슷한데요. 에이전트가 보면 확실하게 이걸 처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만일 에이전트가 직접 사파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넣으면 그거를 또 스크래핑 해가지고 HTML 분리하고 하면 이게 약간 부정확할 수 있는데요. 웹을 이용하게 되면 미리 정의된 반정 인용된 방식으로 넣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렌더링을 한다거나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가공하거나 아니면 LLM에 넘겨주거나 이런 작업이 좀 더 쉬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웹 설명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